안녕하세요, 안노자입니다. 여기에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이 파워뱅크는 리튬 이온으로 제작한 겁니다. 자, 리튬 이온으로 제작했고, 이 파워뱅크는 24V 베이스고, 제가 거진 주력으로 쓰는 파워뱅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비슷한 내용을 몇 번을 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이산철 배터리 가지고 파워뱅크 만들 때 우리 일반 시청자에게 아니면 구매 예정인분에게 어떤 걸 구매해야지 정말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리튬 이온으로 된 파워뱅크들이 되게 저렴해요. 그 저렴한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X 메이크에서 나온 리사이클 배터리입니다. 근데 그 리사이클 배터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거진 신품 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 돼가지고 놓은 제품, 이 리사이클이라는 제품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어떤 전력센터 같은데, 안 그러면 등대 같은데,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데, 정전을 됐을 때 비상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배터리, 한 2년인가 3년, 안 그러면 4년인가마다 교체 주기가 있어요. 그때 해소돼가지고 다시 이제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거진 사용 안 했던 배터리들, 그거 주방전 테스트 해보면 상당히 좋고, 내부 저항 측정해봐도 상당히 새 배터리하고 거진 차이 없을 정도로 좋은 배터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파워뱅크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죠. 그리고 저도 그 배터리 가지고 만들었던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또 판매한 업체를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뱅크도 그 배터리 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24V, 그게 간단하게 300A급 제품도 그 배터리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리튬 이온을 좀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이산철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신 가볍잖아요. 같은 24V 만들면 인산철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사이즈가 소형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의 기준이고요. 일반인 기준일 때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오늘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영상 몇 번 제작했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인산철과 리튬 이온 파워뱅크 당신의 선택이라는 조건이에요. 오늘 영상은. 자, 리튬 인산철의 특징이 전압대는 2.5에서 3.6V예요. 근데 전기가 대부분 3.3V에서 3.0V의 전압의 90% 정도 전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뱅크 구성 시 4S, 8S, 12S, 16S로 구성하게 되면 납산 배터리하고 전압이 비슷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DC 제품들이 대부분 다 제품 제작되어 있는 게 납산 배터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재 발생 부분에서 상당히 안전한 2차 전지입니다. 말 그대로 공장에서 정품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보다 낮기 때문에 납산 배터리 대비 소형화는 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소형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리튬 이온 파워뱅크보다는 당연히 리튬 이산철이 부피가 크고 중량이 더 무겁습니다. 같은 에너지가 제작이 된다는 조건에. 그리고 사용 리사이클이 일반적으로 2C 이하일 때는 2,000회에서 5,000회 정도입니다. 리튬 이산철 중에서 가장 등급 낮은 제품 가지고 파워뱅크를 사용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산철보다도 등급이 훨씬 낮습니다. 왜?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거는 고사양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납산 배터리 중에서도 최고 사양인 제품을 많이 씁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엔진에 사용하는 납산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부 캠핑카 보면 산업용 납산 배터리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동차용보다도 한참 등급이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워뱅크에 만드는 인산철 중에서 가장 등급 낮은 거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20 자기 용량의 2배 이하로 반전하는 제품, 그러면 100A 하면 200A 정도까지만 출력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 이상 출력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낮아지가지고 어째 보면 리튬 이온보다도 수명이 짧습니다. 20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메이크 제품 보면 80A인데 2kW, 3kW 써도 전혀 문제 없다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상당히 괜찮은 인산철을 사용했을 경우,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들 보면 안에 뜯어보면 웬만하면 원통형 좀 괜찮은 제품, 메이크 있는 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 제품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각형 리튬 인산철하고는 되게 등급이 틀립니다. 그거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리튬 인산철은 중국 3대 메이크 제품은 대한민국의 공장에서 정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구매를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제 파워뱅크 제작하는 업체나 안 그러면 캠핑카 업체에서 뭐 우리 회사 제품은 C사의 정품만 씁니다. 안 그러면 중국 3대 메이크 몇 개 있잖아요. 그 메이크 우리는 정품만 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정품이 그 본 3대 메이크에 있는 본 공장에서 하는 정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 메이크의 정품입니다. 그 유통 메이크라는 거는 좀 더 조사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공장에서 정품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EV나 안 그러면 리센 메이크 우리가 많이 눈을 돌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전에부터 몇 번 하다 보니까 파워뱅크 업체들이 이제 그 다음급 메이크 EV는 리센 DFE인가 이 메이크 인산철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메이크도 중국에서 상당한 순위에 있는 메이크예요. 중소 메이크라고 하지만. 근데 그런 제품들 중에 이 정도 등급은 공장에서 많은 정품을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 공장에서 많은 정품 쓰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뭐 그것도 유통 정품 쓰는 업체도 있지만 좀 괜찮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공장에서 많은 정품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도 이 공장에서 정품인지 유통에서 많은 정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완전 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기준이 우리가 테스트할 때 자기 용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메이크는 솔직히 정품을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또 가격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소 메이크에 공장에서 정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 똑같은 메이크지만 유통에서 이야기하는 정품을 구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번항, 6번항의 내용과 같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좀 없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리뷰할 때 업체에서 어디 거 쓴다면 그거 이번에도 밀시트 좀 보자, 데이터 시트 보자, 테스트 리포트 좀 보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리튬 인산철은 특히 이제 자동차는 제외할게요. 전기 자동차에는.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 쓰는 전기 자동차에는 히팅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인증을 받으려면 상원에서 주행거리와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30% 이상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차에 히팅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파워뱅크잖아요. 제가 상당히 극찬했던 제품도 그렇고 어떤 제품이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리튬 인산철을 보지는 못했어요. 모 업체에서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는 히팅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아까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파워뱅크든 시동용 배터리든 아직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겨울철 파워뱅크 용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저온이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동차 테스트에서 좋은 조건은 마이너스 7도인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리튬 인산철 이런 거구나. 만주의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한 이 정도만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리튬은 거기에 반해 리튬 이온은 어떠냐? 참고적으로 리튬 인산철은 전 세계 물량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아니, 그지 99%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ABC 맞죠?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ABC 업체도 지금 중국 회사에 팔렸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은 전 세계 제품의 90%에서 99% 정도는 다 중국산입니다. 인산철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기업들이 개발한다고 하고 생산할 거라고 하는데 아까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한 업체는 있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업체 거는 우리가 구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 이제 리튬 이온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판매 쫙 많이 장악하고 있죠. 리튬 이온만 따졌을 때 인산철가하고 따지면 지금 1위 자리에 뺏겼지만 리튬 이온만 따졌을 때는 아까지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리튬 이온은 전압대가 3V에서 4.2V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전 구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대신 전압대가 되게 높해요. 크죠? 전압대가. 파워뱅크 구성 시 전압대가 범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12V 구성하기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가장 리튬 이온 가지고 만들다 보면 힘든 게 12V 전압대예요. 24V, 36V, 42V는 힘이 안 드는데 12V가 되게 구성하기 힘듭니다. 그거 사용하는 것도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인분들은 12V대 파워뱅크 리튬 이온으로 돼 있는 거 보면 가격이 싸다고 리사이클되어 있는 배터리 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가격 싸네 해가지고 막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은 인산철 하면 따뜻한데 왜 리튬 이온 가지고 하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게 어떤 제품은 꼽으니까 전자제품이 사망하는데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현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 2차 전지 중에 폭발성이 일단 유통되는 제품 중에 가장 높아요. 최근에 기술 발전이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안전장치 또 3중 4중으로 들어가는 제품도 많죠. 배터리 리사이클 된다는 거는 3중 안전장치가 걸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폭발성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폭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금 현재 상용화돼가지고 분포되어 있는 2차 전지 중에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크다 보니까 소형화가 가능해요. 작은 파워뱅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18190, 1700 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전동공구 아니면 청소기에 들어가는 무선 제품들 우리나라의 무선 제품의 90%가 리튬 이온 배터리 쓰거든요. 이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500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500회 기준이라는 거는 용량이 80%까지 남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80% 이하듯이 500회 지난다고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요. 80%보다 용량이 낮아진다 방금입니다. 처음 출시할 때보다. 그러나 이 리튬 이온도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만충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리튬 인산철 아닌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BOC 90% 정도까지만 만충을 하고 BOC 10%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하면 수명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논문이 많고 이 거진 학계에서는 정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핸드폰이나 우리 청소기,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굳이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쓰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충전하는 게 수명이 더 길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동공구 같은 경우 이런 제품도 있죠. 왜 20V의 만충을 차단을 할까요? 21V까지 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만충 전압은 21V인데 이런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20V까지만 충전하도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유가 BOC 90%나 80%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주변에 사용하는 무선 제품들 충전을 차라리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방치했을 때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가지고 충전을 시켜놨는 게 낫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공충전압으로 보관하는 게 좋은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전압으로 충전을 못하니까 못할 바에는 만충으로 충전해가 보관하세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나라 생산량이 전 세계 1위에요. 판매량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양이 기술이 가장 좋다는 건 아닙니다. 리튬이온 최초 개발회가 상용한 일본 제품 파나소닉이나 소니가 제품은 더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판매 많이 하고 대중화가 돼 있고 막 시장 장악력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고 판매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기술도 조만간에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리튬 이온으로 파워뱅크 제작할 때 24V부터는 웬만하면 리튬 이온 리사이클된 배터리가 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튬 이온하고 리튬 이산철 전압 구성이에요. S는 직렬입니다. P라고 있는데 이거는 백렬입니다. 영어에서 앞에 알파벳으로 약자에 따가지고 S는 직렬, P는 백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V 구성하게 되면 리튬 이온은 3개 가지고 직렬 구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4개 가지고 직렬 구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개 가지고 직렬 구성하게 되면 9V에서 12.6V가 돼요. 전자제품들이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전압대가 10V에서 15V 사이입니다. 대부분 12V 전자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3S 구성하게 되면 전자제품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매해요. 맞죠? 근데 4S 구성하게 되면 4개 직렬로 구성하게 되면 12V에서 전압이 16.8V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16.8V까지 되니까 과전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통 이제 3S로 구성된 파워뱅크가 시중에 많이 팔고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DC 12V 전기장판 쓰면 별로 안 따뜻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최고 전압 해봐 12.6V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압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안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 가지고 파워뱅크 12V 만들면 되게 애매합니다. 전압이. 근데 리튬 이산철은 4에서 구성하거든 12V는. 그러면 전압이 10V에서 14.6V예요. 납산 배터리하고 전압대가 거진 98%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이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10V에서 15V 사이거든요. 그 리튬 이산철로 12V 파워뱅크 만들면 12V 전자제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V는 일반 분에게 리튬 이산철을 많이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24V 한번 볼까요? 리튬 이온은 칠레스, 이 제품도 칠레스 제품인데 칠레스 구성하면 21V에서 29.4V예요. 그거 리튬 이산철 팔레스 구성을 하기 때문에 20V에서 28.8V예요. 전압대가 거진 비슷하죠. 같은 중량이라도 7개 가지고 구성한 거하고 8개 하고 구성하는 한 거는 무게가 감소가 됩니다. 근데 리튬 이온은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소형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제품들이 보통 24V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전압대가 21V에서 30V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이온 가지고 24V 만들면 24V 전자제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산철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4V부터는 리튬 이온 가지고 만드는 걸 되게 추천을 합니다. 단 웬만하면 리사이클 배터리를 쓰는 걸 좀 추천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배터리가 18650, 21700 제품보다는. 왜? 우리가 요 안에 안전장치 같은 거 막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파워뱅크 만드는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되어 있는 엑세스 메이커 그 제품은 제품도 좋지만 안전장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리튬이온 원통이요 18650, 21700 요것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장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셀 용량이 작다 보니까 똑같이 용량으로 제작하다 보면 셀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4V 파워뱅크 같은 경우 또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4V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24V부터는 솔직히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도 괜찮은 리튬 이온 가지고 만든 파워뱅크 사용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근데 화물차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가 좀 없어요. 예. 어쨌든 폭발성은 가장 높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파워뱅크 이제 들고 다니는 정도나 그 정도는 사용하기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리사이클된 이 배터리는 폭발성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같은 리튬 이온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 보강이 많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24V부터는 개인적으로는 리튬 이온 파워뱅크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리사이클 그 제품은 SOC 80%까지 됐을 때 아까처럼 하면 2,000원인가 3,000원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그 인산철만큼 수명이 긴 제품입니다. 36V 같은 경우는 보통 리튬 이온으로 만들 때 이 부분도 좀 애매한데 10S 만드는 경우 있고 11S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전압대가 전자제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30V에서 42V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6V 수정했습니다. 36V는 10S가 30V 42V고요. 이제 보통 킥보드 안금 모터 같은 거 사용하는 제품들은 11S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33V에서 46.2V예요. 모터 같은 경우는 11S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0V 42V다 보니까 36V 또 리튬 이온이 사용할 수 있는 전압 구간이 거진 딱 맞아져요. 인산철 또 보면 30V 43.2V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36V 또 같은 돈이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리튬 이온 가지고 만들면 전자제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48V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할 때 48V가 많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 제품들이 다 웬만하면 리튬 이온으로 전압에 다 맞춰가지고 생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13S나 리튬 이온은 14S 구성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리튬 인산체가 16S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일반분은 많이 접할 일이 없지만 리튬 이온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보통 이런 제품들이 40V에서 59V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4V부터는 리튬 이온으로 된 파워뱅크도 사용하기 상당히 괜찮다는 거. 결론은 감놀자가 추천하는 파워뱅크는 12V 파워뱅크는요 웬만하면 저한테 문의 오면 일반 분들은 다 무조건 리튬 이온 파워뱅크보다는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를 추천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제품 한 번씩 추천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무조건 인산철 파워뱅크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지식 어느 정도 있는 분은 리튬 이온 파워뱅크도 추천합니다. 리사이클 제품 같은 경우 원칙 가격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리튬 이온으로 된 파워뱅크를 사용하겠다 12V 그런 분은 뭐 인산철 파워뱅크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지만 인산철 파워뱅크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거에 한 3배 정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12V 리튬 이온 파워뱅크 사용하시려면. 그리고요, 리튬 인산철은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셀 자체에서. 근데 리튬 이온은 인산철에 비해 가지고 열이 좀 셀에서 충전하고 방전할 때 열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리튬 이온으로 제작된 전기차는 안에 히팅 시스템, 쿨링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리튬 인산철로 제작된 제품보다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왜? 셀에서 열 나는 기준이 확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24V 이상 파워뱅크는 웬만하면 저는 리튬 이온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24V 이상으로 넘어가면 중량 차이가 같은 에너지가 뭐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화물차나 파워뱅크 캠핑카에 사용하는 분들은 솔직히 리튬 인산철 추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자동차나 캠핑카에 사용하시는 분들 24V는 전기 지식이 좀 충분하게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12V 파워뱅크 사용하는 수준의 지식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24V 이상 정도는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기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화물차하고 캠핑카에 들어가는 24V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리튬 인산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리튬 이온으로 된 24V 쓰기에 좀 추천을 드려요. 왜? 가볍거든요. 솔직히 많이 가볍습니다. 그 36V하고 48V가 뭐 진짜 중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정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어놓은 거는 24V 이상 파워뱅크 사용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분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부피 중량을 생각하면 저는 리튬 이온을 추천한다. 그러나 24V 화물차 캠핑카에서는 항상 고정하는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 리튬 인산철을 추천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이런 데 사용하시는 분은 전기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을 추천하는 거지. 약간만 이제 24V 이상 쓰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전기 지식이 있으면 리튬 이온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리튬 이온은 좋은 게 있잖아요. 적산계가 필요가 없어요.
리튬 이산은 즉산계가 필요하지만 리튬 이온은요 전압대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볼트메타 있죠. 이는 볼트메타로 된 100% 나오는 이 용량만 받아도 이거 세팅만 정식대로 하면 이거 가지고 용량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튬 이온 가지고 만든 파워뱅크는 적산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리튬 이온 파워뱅크는 적산계 쓰기에는 돈 아까워요. 왜? 전압 가지고 다 환산이 되는데 용량 계산 그지 또 그게 다 맞는데 뭐 적산계 아무리 저렴해도 3만원 있잖아요. 근데 이 볼트메터는 10,000원이면 되는데 충분히 표현이 다 되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이 부분도 충분히 전기 지식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리튬 이온 추천합니다. 24V 이상부터는 대부분 인버터 장비들이 리튬 이온에 맞게 개발이 됩니다. 납산 기준보다는 요새는 리튬 이온에 맞게 개발이 됩니다. 추세가. 왜? 24V 이상 되면 당연히 업체에서도 리튬 이온을 쓰겠지. 이게 기본 상식 비슷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중량 및 부피에서 24V 이상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딱 정리해드리면요. 내가 전기 지식 없다 하시는 분은 12V나 24V는 웬만하면 리튬 인산철 배수된 파워뱅크 구매하시고 올인원 제품도 리튬 인산철로 된 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내가 약간이라도 지식 있고 난 조금 공부해가 써야겠다. 그러면 24V는 무조건 리튬 이온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12V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2V 파워뱅크는 웬만하면 리튬 이온 파워뱅크를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비슷한 영상 많은데 제 영상에 또 리튬 이온 파워뱅크 12V 제품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왜? 30만원대니까 12V 200A가 리튬 이온 3S로 제작된 파워뱅크가 한 번씩 공구 뜨면 30만원대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 배터리는 다 리사이클 배터리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리튬 이온 말고 리튬 이산철 200A만 되더라도 돈 한 90만원, 100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파워뱅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이런 말 할 겁니다. 저는 리튬 이온 12V 가지고 만들 땐 저는 4S 만드는 걸 좋아하고 웬만하면 다 4S 만듭니다. 이야기하죠. 제가 최근에 엄청 좋아하는 이 선풍기 소음은 좀 있어요. 이게 12V 선풍기잖아요. 그런데요, 요 뒤에 보시면 전압이 15.7V예요. 이 선풍기 만들 때도 하다못해 리튬 이온 3S 구성할 때 저는 4S로 만듭니다. 왜 4S가 편크도 그리고 4S 만들면 12V 전자제품 약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테스트 해보던가 사양서 뒤져보면 사용 가능하면 파워가 틀립니다. 4S 만들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2V 리튬 이온으로 만들 때 4S 만들어요. 대신 4S 만든 제품은 내가 사용하려는 전자제품의 사양서 정확하게 알고 새로운 제품이면 무조건 사양서 다 뒤져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허용 전압을 다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자, 이번 영상은 좀 될 것 같은데 리튬 이온, 리튬 이산철 파워뱅크 어떤 게 좋은지는 어차피 시청자가 판단하고 자기가 산 파워뱅크 리튬 이산철도 그렇고 리튬 이온 파워뱅크도 안건 배터리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구매하시면 공부 좀 하시고 그게 맞게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24V부터는 저는 리튬 이온으로 제작된 제품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 12V는 웬만하면 일반 분들은 인산철 파워뱅크를 추천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품 구매할 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